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한 지 4년 차 들어가고 있는 이효진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역 위해서 필리핀을 가시게 돼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지내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한국을 돌아와서 나머지 학사 과정을 한국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필리핀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사실 그 적응하는 기간이 사실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우울증이 그때 처음 왔었어요. 문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문화 차이가 있었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체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주변도 훨씬 더 없었고 교수님들 통해서 차별적인 그런 대우도 좀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조금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왔고 얼굴도 너무 까무잡잡하고 되게 엄청 촌스러웠습니다.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모적인 거, 성격적인 부분에서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혼자 되게 끙끙거리고 앓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체크를 했는데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사실 병원을 등록했는데 그게 가족 없이는 또 치료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가족 모두한테 얘기하고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에서는 사실 MK면서 또 목회자 잔호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서 사실 교회를 제가 떠났던 시점이 필리핀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죄책감이 느낄 땐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교회 내에서 교제하거나 사람들 관계는 10년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닌 저를 그냥 기대하는 사람들을 기대에 자꾸 못 미치니까 도망 다닌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막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어려웠던 시점이 필리핀 갔다 와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 대한 분노가 정말 머리 끝까지 치솟았던 적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극복하는 단계에서 순회 찬양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게 미국에 가게 된 계기고 제가 찬양팀이라는 또 찬양 선교회에도 소속으로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된 시작이죠.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로 순회를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차로 운전해서 가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운전해가지고 지역교회도 방문하고 한인교회 방문하면서 저희가 한 30-40명 되는 단원들이 가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그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되고 버팔로에서 오래 안 있었어요. 6개월.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세인트루이스? 근데 당연히 떡하고 떨어졌겠죠. 또 한국을 가겠다며 이제 고민하고 또 이제 배회하는 시간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향로가 풀럽니다. 선교가. 그냥 저는 평신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그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었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담을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 길을 가시기도 했고 저희 오빠가 또 신학을 했고 저는 언제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고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성격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은 아니다. 난 어차피 그분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사회 그냥 일반 직장을 가지면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미국에서 유학 비자가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지금 나는 이제 이거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얘가 들어오겠구나. 너무 좌절감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왠지 더 실패작일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나를 되게 다 특이하게만 사람들이 보는데 그 상황에서 난 또 뭔가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러글이 많았죠. 제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생활이 편안하고 재밌고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많았으면은 제가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갔다 와서 정착하면서 그 지내는 시점이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또 다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까지 확신이 없어서 더 이렇게 끄트머리에 싸서져도 진짜 계속해서 절규하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이 자신이 없고 또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걸 이겨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울부짖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자가 더 그랬죠. 풀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학교랑은 텀이 좀 달랐었어요. 저희가 3학기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풀러를 갑자기 정해서 기존에 있던 그 영어 점수나 이런 걸로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되면은 내가 이 길이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졸업하고 사실 저희가 2년이었고 그 안에서 만난 선교사님도 상당히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저희가 선교학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계신 선교사님이 아이들에 대한 하트가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오셔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MDB를 할 것이냐에 대한 또 갈등과 고민이 2년 내내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자 혼자서 자매가 선교학을 하고 MDB가 없이 선교사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안수를 받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고민하던 가운데 또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걸 처음 접한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목회자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재정이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준 내가 이거 정말 나도 배우고 싶고 정말 그 길이 열어주신다면 나도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평신도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선교적인 그런 삶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그 안에서 또 마지막에 되게 도전이 됐고요. 한국에서 그때 연락이 때마침 오셨어요. 저희 큰이모님이 남대문에서 주방용품 수입 도매상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 마음에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사회 내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낸 이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게 기회라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차게 나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씩씩하게 남대문에 이제 들어가기 입성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조건은 효진아 이거 잘 마무리하는 단계야. 이제 클로징 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죠. 이게 무슨 클로징이야.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배웠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여기서 내가 한번 살아내 보겠어요. 이게 혼자만의 다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과 남대문의 그 시장의 그 분위기랑은 일단 달랐고 그 비전은 나만의 가진 거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절대 그 새벽 시장과 그 많은 고객들은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런 또 크리스찬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아니셔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또 점점 이제 고립감과 좌절감과 현타가 그때 온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그게 이제 한 8년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 못하고 8년을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나아지는 건 아닌데 안 좋아지는 상황이 8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람 사는 곳인구나라는, 싸울 땐 정말 치열하게 싸우세요. 근데 화해하시고 정말 저기 하실 땐 정말 so cool. 아침에 쌍욕하시지만 퇴근하실 때는 그래, 내가 오늘을 인해서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저녁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제가 경험한, 그동안에 경험한 사회생활이나 교회 내에서의 그 인간관계와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을 제가 30살 때 아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30대입니다. 제가 플러를 졸업하고 남대문에서 이제 일하면서 저희 지금 이준선 선교사님, 그다음에 김석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한국의 컨퍼런스나 미팅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남대문에 있으니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연락 주시면 남대문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뵀는데 이제 그때마다 선교의 비전을 계속 주신 거죠, 저한테. 시름시름 알아가는 시점에 오셔가지고 지금 선교의 현 상황은 이래, 효진아. 너가 선교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선교지로 한번 또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보면 제가 시름시름 알아갈 때 그분들이 틈틈이 오셔서 나눠준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결심하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처음에는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20년도 초에 아마 팬데믹 시작으로 국경들이 다 닫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3개월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후반에 나와서 이제 엔세냐대 처음 들어가게 됐고요. 엔세냐대에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을 때 비전 800 글로벌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 베이스가 엔세냐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 선교사로 사역을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라티노 선교사님들 위주의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라티노 선교사님도 훈련하고 파송 보내고 또 그분들의 후원을 돕는 사역을 저희가 행정 간사 선교사로서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이제 후원 편지를 쓰거나 또 가셔서 이제 선교 편지를 쓰면 제가 그거를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다가 또 전달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고아원 사역도 그 안에서 이제 틈틈이 좀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해서 먹고. 같은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그거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계획하는 또 사역을 동역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단체로서 그다음에 저희가 팀 사역을 하는 단체니까 그래서 같이 또 청소년 수련회 기획도 했고요. 그래서 엔세냐대에서는 한 2년 반 있었고 지금 이제 후아레스로 넘어갔고요. 후아레스에서는 신학교에 대해서 재정을 도와드리는 거 좀 하고 있고, 옛날에는 뭐 선교지로서 멕시코나 뭐 온두라스 이렇게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저희들이 선교지로만 봤다면 지금 제가 근데 제가 경험하는 멕시코는 선교사님들이 되려 선교지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 협력국인 것 같은 거죠. 동역하고 파트너. 이들도 전도에 열정이 있고 또 세계 선교의 열정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열정에 제가 실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영적으로나 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같이 선교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훈련 동기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났던 우리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보면 같이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하는 동역자의 느낌을 더 받아요. 나라도 결정되지 않았고 사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바로 나왔지만 모든 순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저의 발걸음이 갈 땐 그냥 감사였고 그게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저는 또 결정의 후회는 없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